썰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겪은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제가 제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선택이 바로 파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전 남자친구의 집안은 제 인생에 있어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고, 동시에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했고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5년간 묵묵히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혼 생활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했죠. 그런데요, 제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들은 예비 시모의 반응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퇴사한 거 가지고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아들에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냐고 저를 아주 꽃뱀 취급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사람을 멋대로 해석하고 짓밟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저는 예비 시모에게 쉽사리 휘둘리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제 손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마음은 평온하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식은땀이 납니다. 그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었고 동시에 그 모욕을 통쾌하게 갚아준 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짜릿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통쾌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28살. 평범한 직장인으로 중견 제조기업의 마케팅팀에서 근무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꽤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때 당시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성과도 꾸준히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이었죠.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순탄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예물 예단도 양가 간섭 없이 간단하게 준비하고 신혼집도 마련했고 가전제품도 들어왔고 혼수도 적당히 조율해서 마무리되었어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참 괜찮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세운 대로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갔고 큰 잡음이 없었어요. 남들 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우기도 하고 또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어디 하나 삐걱거리는 것 없이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좋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았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기분이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순탄하게 준비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건은 고요함 속에서 생기는 법인 것 같아요. 순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게 엄청난 일이 닥치려고 고요했던 거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저로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 때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더 나은 곳에서 제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직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다 보니 지금의 조건보다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제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전환점에서 더 성장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슬슬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죠.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확인할 게 많으니까 정말 바쁜데 그 와중에 이직까지 고민하게 되어 저는 정말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 한두 달 쉬면서 그때 이직 준비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랴 이직 준비하랴 너무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직을 준비하려고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차차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데 괜히 이직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처리하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2달 안 되게 앞둔 시점이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었길래 차차 이직 준비를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이때 정말 괜찮은 회사에 자리가 나서 면접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참에 결혼 준비 마무리 짓고 이직 준비에 제대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침 결혼 준비도 거의 다 끝났겠다. 시간 끌 거 뭐 있겠어요? 차라리 빨리 그만두고 남은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했다고요. 괜히 남자친구 걱정하게 하기도 싫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 안 하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회사 딱 그만두고 나서 뭐 때문에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떨떠름한 반응이었다고나 할까요? 나 오늘 회사에 사직서 제출했어. 사직서? 갑자기 사직서는 왜? 사실은 전부터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만둔 거야.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한두 달 정도 쉬면서 이직 준비하려고 했는데 결혼 준비도 일찍 끝났겠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그만두게 됐어. 남은 시간 동안 결혼 준비 마무리 잘하고 이직 준비도 같이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그냥 그만두면 어떡해? 왜? 내가 그만둔 게 싫어? 싫기보다는 아깝잖아. 여태 5년 넘게 잘 다닌 곳인데. 남자친구는 잘 다니던 곳을 왜 그만두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고 또 사전에 상의 없이 마음대로 그만두면 어떡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차차 계획한 걸 실현할 때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또 이직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그래도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이런 건 미리 알아야 하지 않냐고 했고 말도 없이 마음대로 그만둔 건 조금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미 그만둔 걸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원래는 이렇게 빨리 그만둘 계획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바꿀 수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일도 아니고 이런 걸로 싫은 티 내는 남자친구의 속이 참 좁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알겠다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속 좁게 구니까 저 역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녁에 만나자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감정이 살짝 상하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속이 깊고 이해심이 크니까 먼저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답장이 참 간단하더라고요. 거기다 평소대로라면 더 길게 답장했을 텐데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 피곤하다고 일찍 자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일로 삐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연락 안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니까 저는 내심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커피를 마시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그날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역시나 이직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냐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싫은 티 많이 냈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데 괜히 네 기분 상하게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는 정말 별뜻 없이 말한 게 아니라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 네가 정말 걱정돼서. 걱정될 게 뭐 있어? 설마 내가 이직을 못할까 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5년이나 다닌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5년이나 다닐 정도면 괜찮다는 거잖아. 이직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누구 안 맞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것뿐이야?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 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이직이 옳은 결정일까 생각하게 된 것뿐이야. 저기 그래서 말인데 사표 낸 거 어떻게 취소 처리 안 돼?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거리면서 저를 걱정하는 듯 이야기했지만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은 다 핑계 같고 진짜 알맹이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표 처리 완료됐고 다시 다닐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날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남자친구를 하루 이틀만 본 게 아니니까 대충 표정만 봐도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본 너의 표정은 다른 뜻을 숨기고 있는 것 같으니 다른 이야기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크게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선배들 보면 회사 그만둔 아내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결혼하자마자 그만뒀대. 그때부터 외벌이 시작했고 선배들이 그러더라.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기대 사는 아내들 많다고. 그 말 듣고 나서 네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니까 아차 싶었어. 말로는 이직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어영부영 눌러앉을까 봐. 솔직히 나도 맞벌이가 좋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물가 장난 아닌 거 알지? 나중에 아이 낳으면 돈 엄청나게 들 텐데 나 혼자서 그 감당을 다 어떻게 해?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남잔데 기대 살 사람으로 보이냐고. 남자친구의 말은 이겁니다. 남자친구 회사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월급이 높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 결혼하면 은근슬쩍 아내들이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한테 기대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본인 회사의 동료들만 봐도 외벌이하는 가정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회사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본인도 혹시나 제가 그러면 어쩌나 잠깐 걱정했었는데 저는 워낙 일 욕심이 있고 능력 좋으니까 에이 설마 관두겠어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 그만두고 이직한다고 하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을 느낀 겁니다. 믿었던 제가 본인한테 기대어 살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모든 말을 다 듣고 나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외벌이하기 싫어서 그렇게 반응한 거였어요. 제가 뭐 회사 다 때려치우고 집에 눌러앉아서 살림이나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도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요. 제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외벌이하기 싫어서 예민하게 반응할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깟 외벌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싶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벌이가 더 좋았으면 저는 그만둬도 괜찮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한 명이 번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쓰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자친구는 물가가 장난 아니고 아이 낳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집요하게 물거늘어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부부가 공평하게 지내려면 당연히 맞벌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누구는 팔자 좋게 쉬고 누구는 죽어라 고생해서 돈 벌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 쓸 텐데 그것도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본인은 일하면서 고생하는데 저는 집에서 편하게 애 보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도대체 얘는 뭘까 싶은 게 새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남과 동시에 몰랐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길 걸어가다가 똥 밟으면 순간적으로 얼굴 찡그리고 으악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놈인 줄 몰랐지? 아니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결혼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어떤 갈등 속에서 힘들어할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결혼 전에 헤어지라는 신의 계시다. 뭐 이런 생각이요. 어쩌면 결혼 준비가 일찍 끝나 생각보다 빠르게 그만두기를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계기를 통해 남자친구의 몰랐던 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무래도 이직은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잘 이야기해서 사고친 걸 수습하는 쪽으로 노력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너무 찌질하고 유치해서 홀딱 깨기도 했고 오만정이 다 털리니까 같이 있기도 싫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인 줄도 모르고 남자친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줄 알고 알겠다면서 집에 가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카페를 빠져나왔고 한동안 남자친구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아들한테 들었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직장 그만뒀다면서? 아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결코 결혼을 장난스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혼자서 잔뜩 성질나서 결혼이 장난이냐고 막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직장 그만두고 이직 준비하는 게 뭐가 장난이냐고. 왜 내가 결혼을 장난으로 여긴다고 오해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왜 상관이 없냐고. 누구를 속이려 하냐면서 남자친구랑 비슷한 소리를 해댔어요. 왜 상관이 없어? 결혼 앞두고 이직한다는 핑계로 회사 그만두면 답이 딱 나오잖아. 무슨 답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직하려고 그만둔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차라리 귀신을 속여. 날 뭘로 보고 속이려 들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다른 말 다 집어치우고 바른 대로 말해. 너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려고 그만둔 거잖아? 시모는 남자친구처럼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기대어 살 속셈 아니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그런 오해받아서 기분 더러웠는데 시모한테까지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도통 믿어주질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해명하는 게 지치고 귀찮더라고요. 입 아프게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순순히 인정한다면서 더 나아가 저를 꽃뱀 취급까지 해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처음부터 이럴 목적이었지?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서 팔자 좋게 먹고 놀려고. 이거 완전 꽃뱀 아니야? 뭐라고요? 꽃뱀이요? 예비시모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혼자 오해해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모자라서 꽃뱀 취급까지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너무도 화가 났어요. 어차피 진지하게 파혼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라 남자친구의 엄마고 뭐고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계속 꽃뱀 취급했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난 이 결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장 파혼해! 파혼. 저도 바라던 바였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진 않았어요. 파혼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왜 제가 파혼을 당해야 하죠? 저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엄마는 파혼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게 밀었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어요. 기가 차서 사기꾼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나의 능력을 더 높이고자 이직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사기라고 하냐고. 사람을 꽃뱀 취급하질 않나. 사기 결혼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요구하질 않나. 제정신이냐고. 사기는 당신들이 사기 아니냐고. 이렇게 정신 나간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이고 뭐고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어디서 본인 집안을 무시하냐며 더욱더 노발대발했어요. 개념 없고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전화기 붙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대할 테니 두고 보라면서 그냥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예비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는 또 한 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게 뭐라니? 여태 내가 한 말 안 들었어?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네 엄마가 나한테 꽃뱀이라고 했다고. 사기 결혼이다 뭐다 하면서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고.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고 말할 상황이야? 그러게. 내가 사표 낸 거 취소 처리하라고 했잖아.
괜히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그런 소리나 듣고 이게 뭐야? 뭐? 그래서 네 말은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이거야? 뭐 비슷하지. 솔직히 자업자득인 건 맞잖아. 나도 네가 나한테 기대 살려고 그만둔 거 아닐까 오해했는데 우리 엄마라고 다르겠어? 와, 정말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뭐? 너 지금 말이 조금 심하다.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엄마랑 나한테 뭐라 그래? 잘못? 잘못은 너랑 네 엄마가 한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개념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일하니? 진짜 기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해도 자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는데 가만히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꽃뱀은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 아무렇지 않아 하고 그런가 보다 수긍하는 게 너무도 기막혔어요. 이때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놈과는 파혼이 답이라는 것을요. 내가 먼저 파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파혼 통보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어요. 이렇게 개념 없는 집안에서 내가 파혼당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정신 나가고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오히려 시모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때로 말했지만 제가 퇴사했다고 하니 모든 부담이 다 자신에게 오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부담을 줄 마음도 없을 뿐더러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이라고 설명해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의 눈에는 무지개 돈만 바라는 사람,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기대어 놀고 먹으려는 사람으로밖에는 안 보였던 거죠.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틀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말한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무조건 어이없어 할 게 아니라 자신의 행실이 어떠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딴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나도 찌질하고 유치한 집안에 시집가기 싫어서 파혼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타이밍 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라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날 꽃뱀이라고 말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을 확정짓고 나머지 부분을 타협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청난 분노로 펑펑 울며 밤을 지새웠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파혼하기로 정해진 거지만 파혼할 때 파혼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준비하고자 모아놨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커리어 코칭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퇴사하기 전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고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나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을 게 없으니 앞으로 얻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를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만들었고 저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틈만 남은 핸드폰을 쳐다보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류 합격 통지를 받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저는 3차까지 무사히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회사에서 5년이나 근무했는데 갑자기 왜 그만뒀는지 퇴사한 걸 후회하지 않는지 묻길래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남고 싶지 않아서 용기 있게 그 우물을 나왔습니다. 물론
우물안이 편하기는 했지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현재 이직 공백일을 보내고 있고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다시 제 가능성을 점검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퇴사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모든 면접을 마무리하였고 그렇게 며칠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했다는 문자를 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조건은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무려 30% 이상 높았고 직급도 한 단계 올라갔으며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최고의 기회였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떨어지면 어쩌나, 잘 안 되면 어쩌나, 내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오르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나와 나의 가능성을 믿고 실행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였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놀라서 까무러칠 게 뻔하니까요. 이 회사에 합격하면서 저와 남자친구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뭐 하나요? 이제 제가 남자친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다 직급도 남자친구보다 높았고요. 아마 면접에 붙은 회사 이름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놀라서 뒤로 자빠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회사가 나름 유명한 회사거든요. 회사에 관해서 조금만 알아봐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하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슬쩍 이직에 성공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흘렸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정말 붙은 거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뭐? 그 회사에 붙었다고? 그렇다니까? 진짜? 정말이지? 괜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정 못 믿겠으면 증거라도 보여줘? 합격 통보 문자 받은 거 캡처해서 보내줄게. 나중에 정식으로 명함 나오면 그것도 줄 수 있어. 나 진짜 이 회사에 합격했거든? 엄청난 경쟁률 뚫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렇지. 거기 나도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거길 네가 어떻게... 그야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붙은 거겠지.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버버거렸고 크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엄마는 말 그대로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왔어요. 앙칼지게 소리치면서 꽃뱀이다, 사기 결혼이라 할 때는 언제고 저를 대하는 눈빛이나 말투, 행동이 싹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출세할 만 난다고 하나 봐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연신 제 눈치를 살폈고 회사 붙은 거 축하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회사에 붙은 거 맞니?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은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조카도 몇 번 떨어졌던 곳이거든. 아니 그렇게나 능력이 출중한데 그동안 왜 숨긴 거야? 숨긴 적 없는데요. 제대로 보여주려고 해도 귀 닫고 눈 감으셨잖아요. 아이, 그건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거지. 요즘 남자 등쳐먹고 사는 여자들 많잖아. 그래서 혹시 너도 그런 건 아닐까 의심했던 거야. 아무튼 면접 붙은 거 정말 축하해. 남자친구의 엄마는 오바하면서 축하한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며 이건 이직 성공 기념 축하 선물이라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친구의 엄마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팔짱 딱 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선물을 제 옆에 내려놓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말이야.
사실은 면접 붙은 거 축하할 겸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려고 왔어. 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그때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꽃뱀은 무슨.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우리가 크게 오해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파혼한 거 취소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는 건 어떻니? 어차피 아직 취소 안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동안 준비한 게 아깝잖아. 취소하면 위약금도 장난 아니고 그냥 이쯤에서 화해하자. 우리가 다 사과할 테니까 서운하게 생각한 거 풀어. 남자친구의 엄마는 예정대로 쉬고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 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서로 얼굴 붉히며 파혼하자는 말까지 했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지지 않겠냐고 했어요. 또 사람이 오해하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일절 없을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향해 웃으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했고 제 옆에 놔둔 합격 선물을 살펴보며 이왕 준비하신 거니 잘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가 다 용서하고 풀어주는 거라 착각하고 잘 생각했다면서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해하시냐고 비꼬며 파혼을 취소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좋아하실 거 없어요? 예정대로 파혼할 거거든요. 뭐? 아이, 왜 그래? 기분 좋게 내가 준비한 선물도 받았으면서. 네, 이건 말 그대로 합격한 거 축하한다고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고 어른이 주시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죠. 아무튼 선물 감사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파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남자친구 엄마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유 있게 미소 짓고 이야기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정말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냐. 딱 한 번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남편감으로 정말 괜찮은 거 모르냐. 이런 남자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또 만날 보장도 없다고 그냥 좋게 좋게 풀자고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서 계속 높이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 좋고 괜찮은 사람 하나 못 만나겠냐고 오히려 아드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하니까 어머님도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 아들 그렇게 대단한 남편감 아니라고 약 올렸습니다. 그나마 봐줄 거라고는 대기업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계속 다닐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많고 특출나게 성과 좋고 능력 있는 거 아니면 도태되어 쫓겨나기 좋은 게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부들부들하면서 지금 말 다 했냐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냐고. 기껏 좋게 생각하고 봐주려고 했더니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른다고 난리치길래 역시 격떨어지는 집안과 파혼하길 잘했다며 계속해서 약 올렸고 선물은 잘 받을 테니 이만 가보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요요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가 숱하게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다 무시해버리고 모두 차단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 동안 파혼을 제대로 매듭 짓고자 했어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상담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소장을 남자친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가 전화랑 문자 싹 무시하고 차단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회사 앞으로 찾아오니 좋아서 쪼르르 나오더라고요. 혹시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은 거냐고 서운한 마음 다 풀렸지만 순순히 받아주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며칠 튕긴 줄 알았다고.
잘 생각했다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참에 제 능력이 어느 정도 제대로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그딴 오해 안 할 거라고 다시 저랑 잘해보는 줄 알고 김칫국을 장독째 마시고 있길래 준비한 소장을 건네며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다시 너랑 잘해보겠니? 정신 차리고 이거나 봐. 이게 뭐야? 소장. 변호사 만나서 작성한 거야. 원래는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얼굴 보고 직접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 소장? 어. 너희 집안을 상대로 고소할 거야. 소장이라는 말에 남자친구는 눈이 빠져나올 만큼 깜짝 놀라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의식하다가 서둘러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소송을 통해 파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는 걸 너와 너희 엄마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야. 생각해보니까 파혼의 책임이 너랑 네 엄마한테 있는데 왜 내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그건 다 너희 집안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잖아? 거기다 날 꽃뱀 취급하고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했어. 그에 따른 위자료도 요구했고 난 이걸 결코 그냥 넘길 수 없어. 명예훼손까지 같이 걸어서 함부로 모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려고. 뭐? 야, 그건 우리가 오해한 거라고 했잖아. 사과까지 다 했는데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끝내자. 싫은데? 누구 마음대로 좋게 끝내. 너희는 사과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니? 웃기지 마.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야. 난 너랑 네 엄마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엮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해.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함부로 말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알려줄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파혼 통보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준 서류와 똑같은 걸로 시댁에도 보냈어요. 법적으로 결혼 계약 무효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 증명과 명예훼손까지 정리해서 발송했습니다. 부랴부랴 어떻게든 맞대응해보겠다고 난리쳤지만 전화통화 녹취록과 문자들이 증거로 남아서 결국은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되레 제가 이직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파혼 사유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주변에 다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랑 겹치는 지인이 있기도 했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 사실을 싹 퍼뜨렸어요. 그로 인해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고는 민망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고 나니 오히려 남자친구 쪽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실제로 직장 경력이 5년이 넘는 상황이었고 퇴사 시점도 결혼 직전에 계획된 이직 준비였다는 증거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 있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상대방의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던 거죠. 그들은 소장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참교육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회유와 설득을 단칼에 거절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도 작정하고 증거 수집하려고 녹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 핸드폰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합니다. 업무적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모든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하도록 설정해 놓았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엄마가 제게 개념 없이 내뱉은 말들이 모두 녹음됐고 저는 그걸 증거로 잘 활용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기게 됐죠. 지금 저는 너무도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 누구의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제 능력과 가치로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너희 없어도 너무 잘 산다라고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조건으로 평가받고 자신의 인생을 숫자나 직장 하나로 평가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제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일방이 희생하는 구조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계약이기 전에 인격과 신뢰의 약속이어야 해요. 그 신뢰가 깨졌다면 그 약속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는 대신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저처럼 말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파혼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라고요. 모든 분들이 본인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